예, 김정현의 황금뉴스의 진행을 맡은 김정현 인사드립니다. 네, 함께 진행할 주신영입니다. 네. 네. 황영웅 씨 소식을 우리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조합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신데, 네. 주로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제목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울산제일일보라고 울산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이 있습니다. 종이 신문입니다. 거기 독자 기고란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수 황영웅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 쓰신 분은 울산 시민인데 남순이시네요.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살고 있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 종이신문에서 황영웅을 정면으로 변호하는 글이 실린 이 두 번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전에 굿뉴스 울산 편집장 박정관 씨가 굿뉴스 울산에 글을 올렸던 것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군요. 굿뉴스 울산 편집장 박정관 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신문사에 글을 썼고, 이분은 울산 제일일보에 기고를 해가지고 글이 실렸으니까 울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울산 시민들 뭘 하느냐고, 천재 가수가 나왔는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학폭도 아닌데 학폭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두들겨 맞고 있는데 울산 시민들 뭘 하시느냐고 방송을 몇 번 했습니다. 더구나 울산 교육감으로 최근에 울산 시민들이 뽑은 사람이 정과 산범이고, 정과 산범에 대해서 약자를 돕기 위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은 사람들이 황영웅이 문매 맡고 있는데, 고향 청년이 문매를 맡고 있는데 왜 침묵하느냐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군요. 일단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어버이님들, 가수 황영웅을 아시나요? 올해 어버이날에 황영웅 가수의 팬들은 비록 예전의 연습 영상이지만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범벅이 된 감동과 눈물의 여운은 그 어느 해의 어버이날보다 더 깊습니다. 어버이날인 5월 8일에 황영웅 소속사에서 황영웅이 기계 반주에 맞춰가지고 이미자 씨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을 부르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팬카페에. 이게 삽시간에 퍼져 나가서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나 카네이션 가슴에 달아주던 고사리 같은 손에 홀려서 때로는 힘이 들어도 쉬어갈 줄 모르고 무작정 달려와 이 나이 먹고 보니 그래도 내 새끼 코 흘릴 적 그때가 행복했다고 추억합니다. 편식하는 자식, 공부 안 하는 자식, 개중에는 아주 가끔은 공부하지 말래도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는 자식, 이래저래 별의별 자식들 지지고 볶으며 사느라 여리고 가늘던 그 예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침마다 멱을 한 밖에서 따서 기른 자식들. 지나보니 그때 내가 꽃이었네. 수박덩이 같은 커다란 한박 웃음 먹으면 목련꽃이 바로 그 시절이었네. 돌아보면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그다지 실패한 인생도 아니건만 이만하면 누가 봐도 포시라운 어머니가 맞는데 겉만 멀쩡한들 철지나 얼어붙은 가슴은 누가 알아주나. 내 눈물도 닦아주고 얼어붙은 내 가슴에 온기도 불어 넣어주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에 피었던 목련꽃만큼이나 큰 웃음을 주고 늙은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이는 그토록 지지고 볶아 멋지고 훌륭하게 성장시킨 자식도 아니고 울산이 낳은 황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울산에서 천재적인 가수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악질 인간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병폐인 학폭,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해가지고
황영웅을 엮었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만 가장 폭발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지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학폭이라는 글자를 슬쩍 섞어 넣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가수 황영웅도 물론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두 밝혀졌으니 조금 쉬었다 가면 되는 거지만 진짜 피해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악질 가짜 뉴스 때문에 정작 학폭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학폭 피해자들이 또다시 악몽을 떠올릴 것이고, 그런 피해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악질들이 이 땅에 함께 존재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악질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인간은 이 땅의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태어난 천재적인 가수 황영웅의 노래와 그 인생 스토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으로 빛날 것입니다. 울산은 천재 가수를 품은 세계적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울산이 나서서 천재적인 가수 황영웅을 보듬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순이 울산시 동구 방호동 울산 제1일보에 어제 실린 글이었습니다. 이 울산 출신 가수가 많습니다. 울산을 포함해가지고 울산, 부산, 밀양, 진주, 마산 이렇게 경남권으로 이렇게 확대하면은 좀 과장하면 우리나라의 유행가, 작곡, 작사, 가수의 반은 부산, 울산, 경남, 흔히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부울경 출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오늘 이분이 쓰신 글의 테마가 된 이 이미자 씨가 1964년에 불렀던 여자의 일생을 만든 사람들도 이 부산 사람들입니다. 즉, 이 노래는 동백 아가씨를 작곡했던 백영호 씨가 작곡하고 동백 아가씨의 가사를 썼던 한산도 씨가 작사하고 이미자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1964년에. 그런데 황영웅 씨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가 전혀 딴 노래처럼 들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갑제 TV 동영상에 붙은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나 황영웅이 여자 일생을 부르니까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황영웅의 특징은 묻혀있는 노래를 유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이 부르면은 전혀 딴 노래가 된다 이겁니다. 예컨대 조항조 씨가 불렀던 인생아 고마웠다. 가사 좋고 곡이 좋은데 불타는 트롯맨에서 황영웅이 이 노래를 부른 후에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여자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 경남, 울산 출신 작곡가, 작사가, 가수의 명단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왜 이 지방에서 이렇게 가수가 많이 나오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지방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있습니다. 강과 바다를 보면서 그 공기를 호흡하면서 자란 사람들 사이에서 작곡가, 작사가, 가수, 특히 가수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그런 경우인데, 근데 박시춘 씨는 밀양이니까 바다는 보이지 않는데 그분 생가를 가보면은 그 앞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 위에 언덕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올라가서 딱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강도 있고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저절로 이 노래를 작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상의 특징,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 사람들의 개방적인 성격, 무엇보다도 저는 이곳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감수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행가는 부산에서 유행해야 전국으로 유명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래식은
런던에서 인기가 있어야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산, 울산, 경남 사람들의 귀가 밝다는 건데, 이게 귀가 밝다는 게 뭐냐면은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밝고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울산에서 비로소 이런 이야기가 공식화되어 가지고 울산 사람들이 아니 우리 고향 가수를 이렇게 짓이길 수가 있느냐 라고 들고 일어날 때 황영웅 가수가 아마 기댈 언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수 황영웅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 이 글을 쓰신 남순희 울산시 동구 방어동, 이분이 울산 시민들의 지금 체면을 세워주고 있습니다.